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은 보통 사람의 인격이나 도량을 말할 때 쓰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음이 좁고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며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잦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고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국시대 위나라에 최엄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최엄은 훌륭한 장수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동생 최림은 형과는 달리 출세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죠. 하지만 최엄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그리고 그 말처럼 최림은 꾸준히 노력했고 몇 년 후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벼슬길에 오른 최림은 많은 공적을 세워 천자를 보좌하는 고위직에 올라 나라의 임무를 훌륭히 해내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대기만성이라는 말입니다. 큰 종이나 큰 솥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듯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런 대기만성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 인격을 키워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스스로 떳떳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남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당당해야 합니다. 맹자의 공손추 상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꿀리지 않으면 100만 명이라도 나는 가련다. 이 말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옳다고 믿는 신념이 확고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가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떳떳함은 아집과는 달라요. 단순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인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고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자신의 행동과 신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존감과 떳떳함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키워갈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좋은 말도 가려서 해야 하며 충고도 살펴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진짜 필요한 순간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나네요.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는 오랫동안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도우려는 마음에 남자라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말했죠. 내 스스로는 이 말을 격려로 받아들였고 친구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죠. 내가 한 말이 그에게 위로가 아닌 비난처럼 들렸던 겁니다. 그는 이미 힘든 상황에서 자신을 약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내 말이 그 감정을 더 깊게 건드렸던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고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히고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말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이 담긴 말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릇이 큰 사람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을 자제하고 경박함을 끊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은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자주 보는 소나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계절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서 있는 소나무는 우리에게 참된 기계와 의연함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집니다. 그처럼 그릇이 큰 사람도 외부 상황이나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신뢰를 받죠. 마치 소나무처럼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나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한 대처를 통해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평정을 기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의 흔들림을 줄이고 깊은 내면의 평정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결같이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릇이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큰 그릇이 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인애와 기상을 길러야 합니다. 인애는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즉 인자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로부터 유교에서는 인애를 인격의 핵심 덕목으로 삼았죠. 특히 공자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인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맹자는 이는 내 몸의 집이며 의는 내 몸의 길이라고 하여 인애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원칙이 사람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타인을 대할 때 인애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자기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압니다. 기상은 그 사람의 의연함과 기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외적인 품격과 내면의 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겉모습이 단정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행동도 신중해야 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증자는 옛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신중히 하고 행동을 조심하였다며 말과 행동의 절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태도에서 깊은 인격과 품격이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결국 인애와 기상을 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인격이 깊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더 큰 사랑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화가 나는 순간이 자주 있죠. 특히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갈 때 자제력을 잃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불경에서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속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정신을 상한다. 속내지 말고 해치지 말고 진실하고 정성됨을 생각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분노하여 원한을 간직하고 언제나 가슴속에 품고 있다. 이처럼 분노를 참지 못하면 우리의 기운과 정신을 상하게 하며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화가 돌아가기 쉽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고민들이 쌓이면 감정이 폭발하여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했던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상처는 이미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심스럽게 당신도 힘들겠지만 우리도 그 감정의 상처를 받고 있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해. 라고 말하며 그를 일깨웠습니다. 자신이 기대는 가족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고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대응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가족과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고 아이들은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하며 다가왔습니다. 감정 조절이 단순한 자제 이상의 큰 그릇을 기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그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그 화를 다스리고 스스로 자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큰 그릇을 갖춘 사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제력을 키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품위를 유지하며 성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죠. 그들은 시간이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원칙을 굳건히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어른은 돈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키며 외부의 평가나 환경에 의해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존감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런 성숙한 자세를 갖춘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더욱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하게 되고 당신 역시 점차 스스로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외적인 나이가 아닌 내면의 깊이에서 비롯되며 그런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죠. 특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 청렴함을 잃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만 가지고 과도한 욕심은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탐대실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엔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해왕은 총나라를 정복할 계략을 세웠습니다. 총나라의 왕인 촉후가 욕심이 많다는 것을 알아챈 해왕은 소를 조각내 그 안에 황금과 비단을 채운 후 쇠똥 속에 금이라 칭한 후 촉후에 대한 우호의 예물을 보낸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촉후는 그 소문을 듣고 크게 욕심을 부렸고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사신을 받아들였죠. 결국 촉후는 그 보석의 소를 맞이하기 위해 길을 내고 백성을 징발했는데 그 순간 진나라 병사들이 총나라를 습격하여 결국 총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촉후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나라 전체를 잃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작은 욕심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명심보감의 안본편에 보면 욕심을 경계함으로써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커지면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결국 평온한 삶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며 욕심을 줄이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하는 행동과 말은 결국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남에게 친절히 대하고 선행을 베풀면 그 선한 행동들이 나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남에게 나쁘게 대하면 그 나쁜 행동이 결국 나에게도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불교에서 업보라는 말이 있어요. 업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서 비롯된 원인을 뜻하고 업보는 그 원인에 따라 받는 결과를 의미하죠. 이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돌아온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우주와 세상은 언제나 에너지의 불균형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요. 내가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선한 일을 행했다면 그 선함은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마음과 행동을 보이면 그 마음과 행동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나쁜 행동을 보인다면 그 역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내가 좋은 대접을 받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아홉 번째로는 항상 겸손하고 진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는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구절이죠. 실제로 겸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덕목입니다. 자랑은 오히려 그 사람이 아직 자기 것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함으로써 나 자신도 더 높은 경지에 오르게 해줍니다. 등고잡이, 즉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 시작하라는 말처럼 아무리 성공해도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죠. 진정성이 담긴 겸손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진정성 속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빌 게이츠가 말한 것처럼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자보다도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독서를 통해 배움을 얻고 성장해 왔어요.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필수적이죠. 책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독서 습관을 들여 인격을 키우고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없는 배움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그릇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을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떳떳하게 행동하라.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경박함을 끊어라.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인애와 기상을 기르라. 자제력을 잃지 마라. 진정한 어른이 되라. 탐욕을 경계하라. 내가 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한다. 겸손하고 진정성을 유지하라. 독서를 게을리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